CES 2026이라고 하면 저는 AI가 떠오르거든요. 저희가 이 행사를 앞두고 어떤 쪽 미리 선점하면 좋을지 궁금증 커집니다. 자, 가이드님 눈여겨보시는 쪽 있으실까요? 자, 이번 CES의 공통 주제가 뭐였죠? AI? 맞아요. 모든 AI가 이제 모든 산업에 확장된다라는 배경으로 네. AI가 또 공통적인 주제로 또 발탁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 CES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CES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 몇 개년 동안 이 CES에 대한 이 주제는 매년 조금씩 바뀌었었거든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자 암호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왔다면 그 전년도에는 로봇이나 AI,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로봇이나 AI처럼 그 한 해에 주도했던 이 업종들이 CES에서 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로 핵심 키워드가 AI로 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연도 연초에도 이 로봇과 AI는 꾸준하게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자동차나 가전, 로봇, 헬스케어 등 AI를 전제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 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이영임 MC에게 질문을 하나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혹시 사용해 보셨나요? AI요? 네. 저는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네. 흔히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직접 사용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빠른 게 좋은가요? 정확한 게 좋은가요? 저는 빠르고 정확한 게 좋은데. 사실 두 개 다 되면 굉장히 좋겠죠. 네. 근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발전 과정성, 발전 과정 혹은 개발에 대한 과정을 두고 본다면 지금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데 조금 느린 반면에 즉각 내가 물어보는 것에 빠르게 대답해 주는 것을 원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실래요? 저는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빠른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정확하고 조금 느리지만 정확한 것보다 앞으로 이 AI를 사용하는 입장으로서 조금 더 네. 빠른 것을 또 많이 포인트를 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 자, 여기 왼쪽에 이미지와 이 오른쪽에 텍스트가 있을 거예요. 왼쪽에 뇌가 있죠. 이 뇌의 모양이 있는데,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뇌를 그냥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린아이나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학생이나 어린아이가 어디 가서 공부를 하죠? 학교 가서 공부를 하죠? 그렇죠.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겠죠. 네. 자, 근데 학교를 가기 위한 과정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학교만 간다고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네. 대한 교재도 있어야 될 거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비교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AI는 똑똑한 두뇌입니다. 두뇌. 그리고 데이터는 이 AI가 학습을 해야 되는 교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이 데이터 센터는 학교입니다. 교재가 결국엔 학교에 있듯이 우리가 학교까지 직접 가서 이 교재를 보고 공부를 해야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학교를 어떻게 가요? 우리가 뭐 길을 가든 어떻게 통학버스를 타든 자전거를 타든 무언가를 타고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걸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에 대한 플랫폼 인프라들은 우리가 전기나 통신, 반도체를 인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이클들을 본다면 AI 하나로서 여러 가지 사이클이 또 움직이기도 했었죠. 데이터 센터의 관련주들도 움직이기도 했었고, 클라우드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관련주들이 움직이기도 했어요. 그 아래에 있는 전기는 마찬가지로 전력에 대한 얘기겠죠. 그리고 통신이나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사이클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학교를 빨리 가야, 누구보다 빨리 가야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에 포인트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학교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면 가다가 지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실상 답변이 느리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사실상 성능을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학교를 갈 수 있는 기술을 지금부터 얘기를 드려볼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데이터 센터는 AI 시대의 제조라인이에요. 제조라인. 자, 지금 과거의 공장과 현재의 공장을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공장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 거기에 대한 생산을 하는 공장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근데 지금의 현재에서의 공장은요, 자, AI 연산을 만드는 데이터 센터를 현재의 공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서버나 GPU, 데이터, 이동 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소규모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의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빠르게 이동을 시키려면 결국에는 이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인프라가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이 데이터, AI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또 움직임을 보였었지만 이것만큼은 아직까지 부각이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자, AI 경쟁의 본질은 똑똑함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이동을 시킬 거냐는 거예요. 자, 데이터를 전기가 아니라 빛으로 보내는 통신망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광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구리로 만든 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는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 구리로 만든 선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광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동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있는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통신은 구리를 통해서 움직였다. 방금 전까지 얘기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양을 계속 반복해서 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열도 굉장히 크겠죠. 발열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속도에 대한 한계도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이어져요? 전력 소모가 크다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품질이 급감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 이 한계점을 대체하고자 무슨 기술이 발전을 하느냐? 광 네트워크라는 것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빛으로 전송을 하다 보니 속도 차원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언가 인터넷 속도도 빨라지고 전화 연결도 빨라지고 다들 빨라지잖아요. 데이터에 대한 전송 속도도 그만큼 빨라진다라는 얘기죠. 전력에 대한 효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발열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AI 데이터 센터 간 초장거리 연결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데이터 센터 간에 정보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기술까지도 개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움직이는 종목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AI 모델 솔루션이라는 기업의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차트를 보면서 두 가지의 이 특징을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처럼 주식 차트에서도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안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주식 차트 안에서도 길을 잘못 가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의 길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차트 안에 올바른 길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황금선이라는 얘기예요. 이 황금선 위에 올바르게 탑승을 했다면 이 길을 따라서 이 주가는 우상향의 길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단순하게 황금선 하나로만 가지고 이 주식 차트가 올바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신뢰도를 올려주는 것은 바로 이 이정표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황금선 위로 올라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라고 알려주는 것이 차트 안의 이정표인데, 자, 이 붉은색 기둥이 보이시나요? 이 기둥을 따라서 황금선 위로 무사하게 안착을 해준 종목들은 그 길을 따라 우상향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는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주가는 우하향으로만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첫 번째인 이 모델 솔루션은 전체적으로 AI와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이었다면 두 번째는 광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RF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인데요. 자, 광 네트워크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마찬가지로 황금선 밑에서만 움직임을 보여줬다가 이제서야 탑승을 하고 얼마예요? 7,500원부터 28,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주식 차트를 분석을 아직 잘 못하는데 조금 더 쉽게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오늘 2부에서도 이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해드리겠지만 소통창고 안에서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교육 자료와 함께 라이브를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꼭 함께 하시면 되게 여기에 따라서 교육도 계속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석을 하셔가지고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월에도 이슈가 많은데 그걸 혼자서 다 체크하면 힘들잖아요. 저희 소통창구 통해서 들어오시면 그런 이슈 또 어떤 일정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상원 가이드가 직접 꼼꼼하게 전략 잡아준다고 하니까요. 소통창구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키워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보다 CES가 먼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눈길이 자연스럽게 갑니다. AI와 사실 연결해서 보기는 하는데요. 사실 주인공 중에 하나는 로봇이기도 하잖아요. 자, 지금 자리에서 로봇주는 어떨까요? 로봇주를 어떨까요? 보다는 딱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와 로봇은 짝꿍이다. 네. AI가 움직이면 로봇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정리를 먼저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 왜냐면 우리가 이 로봇 안에 탑재되는 게 결국에는 AI이기 때문이에요. AI라는 것 자체가 실물이 없는, 우리가 가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또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탑재를 시켜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개발이 되어야지만 이 AI와 로봇도 여기에 대한 주식이 함께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방금 전에 얘기를 드렸듯 제가 보는 AI,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AI 플랫폼 등을 얘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 움직이는 AI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까지는 로봇주들이 이렇게까지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도 싶었을 거예요. AI에 대한 수혜는 반도체나 전력 이런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다가 갑작스럽게 로봇주들이 움직임이 보여지기 시작했죠. 이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 대한 순환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클이라고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AI 같은 경우나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도 잘 올라가고 있지만 한때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이 심어져 있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불과 몇 개월 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급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무슨 생각을 해요? AI가 개발이 되면 그거를 탑재시키는 로봇도 같이 움직이겠구나 라고 시장에서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실제 사용처에 대한 전시, 이제 앞으로 CES 2026에서는 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 실제 사용처를 직접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술이 성숙하면 데모에서 노동력으로 이동한다. 이게 결국에는 이 위에 있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로봇이 필요한 이유,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구 감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술 고도화로서 이 품질에 대한 상승. 어떻게 보면 이제 품질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만들게 되면 여기에 대한 품질이 상향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흔히 아시겠지만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만큼 고성능에 대한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로봇이 같이 일을 해줘야 이 고성능의 반도체를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부터 자동화에 대한 시작이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못 버티는 일을 대신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로봇이 개발이 되면 네. 사람의 일자리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로봇이 개발이 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로봇에 대한 전반적인 분류를 딱 세 가지로 나눠보면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리 로봇, 제조 로봇, 그리고 서비스 로봇이 있겠죠. 각 분류마다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로봇 기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는 어떠한 사용처에 어떠한 필요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살펴보자면, 자, 물류 로봇에서는 반복과 무거움 24시간이라는 테마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반복적으로 무거운 일을 계속 24시간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반도체나 뭐 자동차나 24시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환경이라면 자연스럽게 사람보다는 로봇을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요. 자, AI 로봇 도입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 대체가 아니라 속도와 정확도에 대한 혁신이 일어난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사용을 하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자동차 업종에서 또 많이 부각이 되죠. 뭐 현대차 아니면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자기
자기 기업들에 대한 자동차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조 공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로봇에 직접적으로 사업을 발을 넓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장은 로봇이다. 친화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키워드고요. AI와 로봇이 합쳐지게 되면 불량품이 감소하게 되고 생산성이 상승한다는 것에 포인트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로봇과 AI가 합쳐져 있는 상태에 공장이 합쳐지면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그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서 이 SDF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추후 소통창고 안에서 이 SDF가 뭘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CES 2026에서 나올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소통창고 안에서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빠르게 교육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가장 근접해서 우리의 눈에 조금 익는 로봇의 분류인데 바로 서비스 로봇이죠. 호텔이나 병원, 매장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한강공원에서도 배달을 시키면 그 배달 로봇이 직접 서빙을 해주는 것도 많이들 보셨을 거고 네. 일반적으로 음식점을 가게 되면 서빙 로봇도 많이 보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이 서비스 로봇인 거예요. 오. 자, 특히나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자영업자들 어떻게 하겠어요? 인력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로봇을 투입시켜서 인건비를 줄이는 그런 부분들까지 가져갈 수가 있겠죠. 네. 자, 로봇이 직원의 한 명의 역할을 또 하더라.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CES 2026에서 가장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딱 이거인 것 같아요. 현대차의 아틀라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로봇 아닌가요? 맞아요. 네.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이 아틀라스가 실물은 없었고 영상으로 자주 공개됐던 것도 혹시 아시나요? 네. 맞아요. 그 아틀라스가 막 영상으로 주로 나오게 되면서 막 춤도 추고 매년마다 이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자주 나타났어요. 근데 그 아틀라스가 이번에 최초로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 그럼 아틀라스가 공개되면 우리는 이 로봇줄을 가지고 어떤 포인트로 투자를 또 결정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해석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가지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고객이 실제로 살 수 있는 단계냐, 말 그대로 상용이 가능하냐,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복 생산이 가능한 구조냐, 우리가 아틀라스 한 대만 팔 건 아니잖아요. 이 아틀라스를 여러 대를 만들어서 말 그대로 이 위에 있는 고객에게 계속 꾸준하게 수요가 공급이 가능하느냐,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장과 물류 현장에 투입이 가능한지 이 부분까지 함께 살펴본다면 우리가 로봇줄을 투자할 때 이 부분들이 있으니 앞으로 조금 더 성장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투자를 조금 더 믿고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눈에 보이는 로봇과 이 로봇의 뇌와 관절 그리고 필수, 여기 이 페이지는 무슨 페이지냐면 우리가 로봇을 투자를 할 때 방금 전에 뭐 물류나 제조, 서비스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봤었겠지만 조금 더 쉽게 들어가자면 이렇게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로봇은 휴머노이드와 서비스 로봇, 로봇의 뇌와 관절, 로봇을 만들 때 그냥 무형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품들이 모이고 맞춰져서 하나의 로봇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AI 소프트웨어나 제어, 센서, 구동계 등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재료까지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아까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SDF라는 얘기를 잠깐 드렸었잖아요. 공장 자동화와 물류 시스템, SDF, 인프라까지 이 거대한 사이클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야 로봇줄을 공략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관련되어 있는 종목 2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현대무백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차트는 이제 화요일 기준으로 또 나와 있는 종가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더라고요. 자, 우리가 아까 차트를 보면서 2가지 포인트를 본다고 했어요. 황금선과 이정표를 본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황금선 밑에서만 움직임을 보였다가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이 황금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정표까지 나타나게 됐죠.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황금선 위로 올라타서 올바른 길로 올라가세요 라고 알려주잖아요, 차트 안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황금선 이탈이 없이 꾸준하게 받쳐지는 모습들 나타납니다. 이정표가 계속 여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길을. 자, 여기니까 이제 내려가지 말고 버티고 그냥 그대로 가라. 자, 근데 여기에 처음 시점이 2024년도 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점 2025년도 말까지 얼마나 올랐어요? 무려 300%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1년 동안 300%가 넘게 올랐는데 자, 이 황금선과 이정표의 특징은 뭐냐?
각 섹터나 업종들 단에서 대장주들에게 이런 흐름들이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점에서도 주식을 투자할 때 아래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미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많이들 공략을 하시잖아요. 왜?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기 때문에. 자,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는 안전하게 수익을 조금 많이 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선과 이정표를 여러분들이 함께 배워주셔야 여기에 대한 고수익을 여러분들이 챙겨보실 수 있는 하나의 교육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페이지도 볼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SPG라는 종목인데 아까 우리가 전전 페이지에서 살펴봤듯이 로봇에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 부품에 대한 관련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황금선 밑에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한 황금선 밑에 있을 때 이정표가 뜰 때는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라고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금선 위로 올라타게 되면서 이정표가 계속 꾸준하게 나타나죠. 자, 지금부터는 이 길 따라가세요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 주가에 대한 이 황금선에 대한 지지대를 삼아서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로봇주의 대장주라고 한다면 뭐 대표적으로 클로봇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죠. 지금 로봇주 중에서는 다들 대장주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금 봤던 이 SPG나 전 페이지에 있던 이 현대무벡스라는 종목도 대장주의 입장으로서 이 황금선의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황금선과 이정표를 배워볼 준비가 되셔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종목을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물지도인데요. 자, 이 종목도 우리가 방금 전까지 살펴봤던 황금선과 이정표에 대해서 그대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황금선 밑에서만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이제서야 황금선 위로 올라타는 흐름들이 나타나요. 자, 그러다 보니 잠깐 이탈이 되는 흐름들이 나오더라도 다시 이 황금선 위로 올바른 길인 걸 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따라서 우리가 다시 상승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황금선에 따라서 아직까지 이 이탈하는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황금선 따라서 우상의 가능성을 본다면 여러분들도 이 차트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서 수익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침반 기법의 창시자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핵심 키워드 만나고 왔습니다. 2026년 낙관론이 우세하고요. 다시 주도 섹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할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새로운 고민도 생깁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어떤 종목과 함께해야 할지 역시나 옥석 가리기가 가장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만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상원 가이드의 종목 보물지도이겠고요. 이 특별한 선물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을 보시면 QR코드 잘 보이시죠? 여러분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저희 연결 링크가 하나 뜨거든요. 링크를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눈앞에 오늘의 보물지도가 활짝 펼쳐집니다. 이 종목 보물지도는 이상원 가이드가 직접 선별한 그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비밀 공략주고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을 수익의 보물섬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잠시 이상원 가이드의 교육 내용 요약 정리해서 금방 돌아올게요.